시장 이론입니다. 시장 이론. 시장 이론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완전 경쟁, 독점적 경쟁, 과점, 독점 이렇게 시장을 좀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좋은 시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다른 그 이외의 시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나요? 뭐 이런 것들 생각해보자 이런 거죠. 지금 이 그 경제학에서 아담 스미스 이후에 경제학자들은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우리는 이 완전 경쟁 시장을 가장 이상적인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상적인 시장이니까 이제 현실에서는 우리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가장 그 바람직한 그러한 그 자원 배분의 상태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 있다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완전 경쟁에 가깝게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과점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완전 경쟁과 유사하게 갈 수 있을까? 독점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과점이나 독점적 경쟁이나 완전 경쟁으로 지금 유도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그 뭐랄까 이상적인 그런 시장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게 됩니다. 일단은 시장이 그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어떠한 뭘 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분류를 해 라고 한다면 공급자의 수 또는 가격 결정하는 그러한 요인들, 상품의 동질성, 진입장벽, 지금 비가격 경쟁,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 형태를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완전 경쟁은 이 공급자의 수가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무수히 많은 공급자들이 있고, 독점적 경쟁도 무수히 많은 그러한 지금 그 공급자들이 있는 반면에 과점은 소수죠. 둘, 셋 또는 넷, 이 정도, 다섯, 이렇게도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시장을 한 세 개의 기업이 한 70%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0개 정도가 가지고 있다. 100개 정도 기업이 나머지 30%를 나눠 가지고 있다. 과점이에요, 그럼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독점은 유일한 그러한 공급자가 있는 그러한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공급자의 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가격 결정은 누가 하느냐, 가격 결정자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 경쟁은 시장에서 가격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급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다. 이 독점적 경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수히 많은 공급자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가격을 개별 이러한 그 공급자들이 지금 결정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요, 독점적 경쟁은 공급자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상품의 그 동질성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완전 경쟁은 완전히 다 똑같은 그러한 상품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모두 다 이 상품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서 가장 지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러한 시장이 과연 가능해? 라는 게 지금 가장 어렵죠. 받아들이기가. 동질성, 정보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러한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점적 경쟁은 그렇지가 않아요. 독점적 경쟁은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상품의 질이 달라요. 상품의 퀄리티가 달라가지고 어디 가게 되면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고 비싸. 어디 가게 되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질적으로는 낮고 가격이 싸. 이러한 것으로 구분이 되는 그러한
보게 됩니다. 진입장벽이 그래서 낮아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이거 예를 들게 되면 뭐 미장원 같은 경우도 들 수 있거든요. 아니면 미장원, 아니면 저기도 들 수가 있어요. 출판사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근데 다 상품의 질이 다르죠. 진입장벽 굉장히 낮습니다. 당신들도 만약에 하겠다라고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미장원도요, 지금 뭐 다 퀄리티가 다릅니다. 어떤 미장원 가게 되면 뭐 한 10만 원에 지금 머리 커트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 가게 되면 뭐 15,000원에 커트가 되는 데가 있는데, 갔다 오면 기분이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진입장벽은 상당히 낮은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가격 경쟁이라고 얘기한다면 뭘 얘기하냐면 홍보를 얘기합니다. 홍보. 예를 들면 홍보. 가서 유인물 뿌리고 사람들한테 뭐 이쪽 뭐 이 상품 뭐 홍보 좀 하고 와라.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게 지금 있는 거죠. 그죠? 독점적 경쟁에는 이게 있어요. 근데 왜 이거 차별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차별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상품의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비가격 경쟁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고 다 똑같아요. 어디 가나 똑같은 상품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품은 없죠, 사실은. 옛날에는 뭐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게 뭐 쌀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까운 뭐 똑같진 않습니다. 근데 가까운 걸로. 근데 지금은 가까운 거는 없죠. 이렇게 가깝지 않죠. 쌀도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나고 그게 조금 차이 나나요? 그리고서 뭐 무수히 많은 그러한 경우는 아니고 일정한 그러한 수준에서 있죠. 그죠? 비각 경쟁 대부분 우리는 보고 사는 상태인데 완전 경쟁은 이게 없습니다. 없어요. 과점은 지금 이 홍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과점에서 왜 홍보가 많으냐? 시장 이 규모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과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1, 2, 3 이러한 업체들이 어떠한 시장 A라는 시장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해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무슨 뭐 항공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광고를 진짜 잘해가지고 뭐 맥주, 뭐 소주 이런 것도 진짜 잘해가지고 만약에 3번 업체가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만 더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금액으로는. 이 금액으로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 건다고 얘기하면 좀 그러나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어디에서? 비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과점은 차별화된 그러한 상품도 있고 동일한 그러한 상품도 있어요. 차별화된 상품도 있고 동일한 상품도 있다. 그래서 뭐랄까요? 어떻게 보게 되면 동일하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약간 거의 비슷한 그러한 상품들 차별화된 걸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죠. 그죠? 항공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완전히 다 똑같진 않죠. 똑같은 건 뭐 거의 유사한 거는 있지만 지금 뭐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하고는 많이 차별화가 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뭐 국적선하고 해외 선사란다. 항공사하고 또 차이가 있고요. 그렇죠?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과점에서는 여기는 그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상호 의존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러한 시장에서 얘가 만약에 어떠한 가격을 딱 제시를 하게 되면 얘도 다른 가격을 제시를 할 수가 있고 얘도 다른 가격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1, 2, 3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얘가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얘도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얘가 어떠한 가격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얘도 달라지게 되는
상호 의존성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독점은 가격 결정자예요. 그래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죠. 혼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가격 결정도 자기가 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그러한 상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신이 그냥 결정해버리는 그러한 경우죠. 상품이 유일하기 때문에 지금 동질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진입장벽 무지하게 높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독점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 그렇죠? 과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점 시장도 아무나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다. 독점 같은 경우에는 홍보라는 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혼자서 만드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렇게 가격 결정자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가격 수용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차이를 한번 잘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지금 여기에서는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A라는 시장이에요. 여기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그죠?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무수히 많은 수요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요가 형성이 된 거고, 여기에서 공급도 무수히 많은 공급자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있는 공급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러한 가격을 형성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봤던 내용이 완전 경쟁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게 되면 돼요. 독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독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요는 있어요. 시장에 수요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공급을 하는 거는 사실은 독점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생산하기 때문에 어떠한 가격에서 나는 얼마만큼 생산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공급 곡선이라는 것을 따로 그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하지만 편의상 우리가 지금 그 공급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과점도 마찬가지예요. 과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독점적 경쟁은 독점하고 똑같은 그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지금 이 시장의 규모가 각각 다른 겁니다. 독점 시장은 A라는 시장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거고, 지금 독점적 경쟁은 만약에 B라는 시장에서 이 각각의 그 생산자들이 제각기 갖고 있는 수요가, 얘 하나는 이렇게 B1, 또 하나는 B2, 이렇게 각각의 그 공급자들마다 각각의 퀄리티마다 이렇게 수요 곡선이 제각기 만들어지는 게 이 독점적 경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얘기죠. 그죠? 과점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 그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더 어렵고, 과점은 우리가 게임 이론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왜? 상호 의존적인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기업이 홍보를 하면 B라는 기업은 어떻게 할까? B라는 기업은 어떤 것을 할까? 만약에 A가 홍보도 하고 가격도 내리면 B라는 기업은 어떻게 할까? 만약에 얘네들도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전략이 있어? 얘가 만약에 10을 내리고 한다면 얘는 15를 내릴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또 다른 작전을 만들 수가 있어.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들 간의 상호 반응하는 이 반응하는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난이도가 높기도 합니다. 그죠? 자, 먼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단기 균형이라고 되어져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어떻게 그려놓고 있는 것이냐 하면, 이 수요라는 것에 대해서도 꼭
이 뭐 공급 곡선이라는 것도 없고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해져 있는 한 기업이에요. 일개 기업. 일개 기업이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산을 할까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개의 기업이 지금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 가격을 이 기업은 이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 개 수입이 한 개 평균 수입하고 같은 이러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마지널 레비뉴. 그죠? 그리고 마지널 코스트라는 것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생산 기술에 따라서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의 최저점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 최저점을 통과하고 상승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사람들의 한계 비용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평균 비용이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생산할까? 어디에서 생산하기 뭐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하고 일치가 되는 이러한 점을 가져갈 수 있는 생산점을 찾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가 한계 비용 그리고 여기가 한계 수입. 그래서 이 점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생산점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을 할 때 지금 이윤은 어떻게 되느냐? 이윤을 보게 되면 지금 바로 여기가 평균 비용, 그죠? 여기가 생산량, 평균 비용 곱하기 생산량 하게 되면 총 비용 이렇게 되겠죠. 그죠? 평균 비용 곱하기 생산량 하게 되면 총 비용. 지금 뭡니까? 평균 총 비용은 총 비용 나누기 생산량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 Q스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알게 되었고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생산량.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죠. 이것이 이윤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이윤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 다시 보다 보면 여기에서 생산할 때 지금 이 점에서 생산을 하고 있을 때 평균 비용은 여기까지. 그죠? 평균 비용은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생산할 때 가격은 여기. 그죠? 지금 이만큼의 차이가 있죠. 그죠? 요 차이 곱하기 생산량 하게 되면 요것이 이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가격과 평균 총 비용의 차이를 가지고선 이윤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손실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지금 뭐 이윤이 0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였잖아요. 이것이 같으면 지금 이윤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윤이 0보다 큰 것이고 지금 이것이 딱 이 상태죠. 그죠? 가격이 평균 총비용보다 더 높은 그러한 상태죠. 여기에서 생산할 때 가격은 여기. 그죠? 근데 여기에서 평균 총비용 그러니까 요만큼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이윤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윤의 크기는 얼만큼? 이만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태가 가능해요. 이런 상태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느냐? 계속 유지가 되기가 어렵죠. 왜? 지금 이거는 계속 이렇게 이윤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급자들이 야, 이 가격에 지금 만들 수 있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이 정도 가격이라면 나도 생산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공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공급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생산할 때, 만약에 여기에서 생산할 때 이윤이 극대가 되는데 이윤이 줄어들었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디까지 떨어지겠느냐? 지금 이러한 점까지 올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죠. 여기까지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이 한 개 수입, 한 개 비용, 같은 점, 여기에서 생산하는 게 이윤 극대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산할 때 가격과 평균 비용이 일치가 돼. 그러면 가격과 평균 비용이 일치가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윤은 없어요. 이 점에 됐다고 한다면 이 무수히 많은 진입자들이 더 이상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유는 없어. 남는 거 없다고. 우리 남는 거 없다고. 그러니까 시장에 자꾸 들어오지 말라고. 너네들이 시장에 자꾸 들어오면 자꾸 그 공급량만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장사가 잘 되는 집 같아도 가서 많이 버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맨날 그러죠. 진짜로 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진짜로 어려우신가 봐요. 근데 과거에 아주 그냥 경기 호황기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더 이상 이유는 없으니까 이 시장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완전 경쟁 시장에 진입이 자유로워서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그만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그 생산점, 이러한 그 이윤 극대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점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이 점을 유지할 수가 없고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해서 지금 가격과 평균 비용이 일치가 되는 이 점에서 보니까 가격과 평균 비용과 무엇이 같습니까? 한계 비용. 이것과 가격이 같을 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성립이 됩니다. 한계 수입이 가격과 같아요. 근데 이윤 극대화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점을 와서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극대라고 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는 없네. 분명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평균 총비용과 같은 점이라 이윤이 0, 경제적 이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인 이윤이 없다라는 얘기는 회계적인 이윤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이윤과 회계적 이윤의 차이는 회계적 이윤, 여기에는 기회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회계적 비용에는 회계적 이윤에는 기회비용을 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버는 거냐? 너의 능력만큼 다른 데 가서 돈 벌 수 있을 걸 여기 들어왔어. 그럼 너는 이만큼을 포기한 거지. 그 정도의 비용을 이윤은 발생해.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원이 5천만 원에 지금 여윳돈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 이걸 포기하고 자영업을 했어. 자영업을 해가지고선 딱 5천만 원의 여윳돈이 생기고 있어. 그러면 나 5천만 원 벌었다가 아니라 너의 경제적 이유는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회비용 생각하게 되면 이것만큼을 잃고 이걸 가져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그 경제적 이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냉혹한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보다 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능력을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능력이 분명히 출중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 가서 돈을 만약에 10억을 벌 수 있어. 그럼 내가 여기에서 뭐 이런 다른 일 하고 그러면서 5천만 원 벌고 있는 걸 내가 계속해? 안 하죠. 이쪽으로 가죠. 여기서 10억을 벌었어. 10억을 벌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도 10억을 벌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기에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몰라 또 옮겨가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죠? 계속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완전 경쟁 시장에서 만약에 자기 혼자만 평균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 무수히 많은 생산자들이 있는데 혼자서만 평균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박입니다. 남들은 전부 다 경제적 이윤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사람만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다라고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최대한 열심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훌륭한 그러한 자원 배분의 이러한 상태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고 자원 배분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 정말 효율적인 생산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그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게 가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보게 되면 한계 비용, 한계 수입이 일치가 되는 이러한 이윤국대점, 한계 수입 곡선하고 가격이 일치가 되는 이러한 상태. 그래서 지금 이것이 결국에는 평균 총 비용하고 가격이 같아지는 그러한 점에서 생산을 해서 이윤이 없는 이러한 상태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효율적인 생산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평균 비용이 최저점이다. 우리가 평균 비용이 최저점이다라고 한다면 생산 단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평균 비용이라는 게 보게 되면 생산 단가예요. 한 개 만들 때 얼마나 드니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높은 점에서 생산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높은 점에서 생산할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가장 낮은 그러한 점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그런 생산자들이 이렇게 생산하고 모든 상품이 이렇게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생산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생산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생산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하게 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사회적인 편익이 극대화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편익 그 소비자 지금 그 가져갈 수 있는 편익과 생산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편익을 다 합친 이 부분이 가장 넓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사회적 편익이 가장 큰 그러한 상태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가능하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런 거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찾기가 어렵고 찾을 수 없고 시장 실패의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다 그냥 다 맡겨놨더니 완전 경쟁으로 안 가고 독점으로 바뀌어. 아니면 이상한 짓을 해서 비효율적인 그러한 생산점으로 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소득 불균형 같은 경우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하고 능력 없으면 능력 없는 사람하고 너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놈은 계속 그 돈을 받아가고 능력 없는 놈은 계속 그 돈을 그렇게까지 벌 수가 없는 거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소득이 불균형이 되어져 있다. 누군가는 많이 벌고 누군가는 적게 벌고 이러한 상황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근데
완전경제 시장에서 이러한 얘기들, 소득 불균형에 대한 얘기들은 뭐 세금을 걷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그냥 다 시장에다 맡겨 두어도 괜찮다. 왜? 소득 불균형이 되게 되는 이유가 각각 자기들이 원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죽으라고 노력해가지고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짓밟아 가면서 나 그렇게 사는 거 싫다. 나 그냥 평범하게, 이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평범하게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 사람들의 가치는 제각기 다르고 사람들의 만족도도 제각기 다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금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불균형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회가 반으로 찍 나뉜다고 한다면 타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이 안 돼요. 정치적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중산층이 상당히 많아야 된다. 상류, 중, 하류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 중, 하 이러한 소득의 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뭐 여건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계층이 제일 많다라고 한다면 경제 정책을 이 사람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정치인들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지금 위, 중, 하 이렇게 돼 있으면 경제 정책을 하려고 해도 얘를 위해서 해야 돼. 얘를 위해서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싸움밖에 안 나.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못 하고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해봐야 얘도 싫어하고 얘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소득 불균형의 문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독점은 끊었다고 하죠.